자, 오늘도 제 옆에는 줄탄의 이재용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현씨. 비가 그친 후에 네. 날씨가 좀 더 더워지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주식 시장이 좀 핫해져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일단은 오늘 날씨가 화창해졌고 좀 고온이고 오측태 기단이 이제 올라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역시 뭐 예상대로 잘 모르시네요. 역시 예상대로죠. 그렇죠. 사실 그 미국 주식이랑 우리 주식만 네. 정고점을 못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국 주식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갈 종목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10만 전자가 과연 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좀 흘러갈지 오늘 자세하게 저희와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 만들어 보시죠.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스타킹 게임 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두 종목씩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두 종목 괜히 너무 많은 것 같다. 맞아요. 한 종목으로 갑시다. 이렇게 간결해졌군요. 해서, 그렇죠. 집중해달라. 네. 이렇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종목을 가져오면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황현희 씨가 결단을 내려가지고요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출연자와 선택한 저나 황현희 씨는 한 팀이 되고요. 선택된 종목은 내일 개장 시초가를 매수가로 딱 포트에 넣어서 네. 내일 스타킹 레이스를 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부터 좀 외워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혀에 약간 비만이 생겼는데 많이 좀 먹어갖고 외웠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니에요. 아쉽네요. 또박또박 하려면 잘 보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종목을 네. 포트에 담아서 네.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게 바로 스타킹의 게임 룰입니다. 그렇죠. 물론 1등을 하면 스타킹이 되겠죠? 네. 제가 지금 3달 연속 스타킹이 됐어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좀 너무 오랫동안 좀 머물러 계신 거 아닙니까? 자, 개구리는 다리를 움츠렸다가 네네. 피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아무 말이 하는 거야 지금. 그만큼 내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뭐 네. 그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등을 못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벌칙은 어떤 벌칙이 할지 점점 좀 세졌으면 좋겠는데 좋은 벌칙이 있으면 저에게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번 주 벌칙은 제가 그 아이스크림 뭘 맞았잖아요. 네. 아이스크림 뭘 맞다뇨? 뭐 무슨 아이스크림 뿅 하고 나가는 거. 맞아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달에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공개해보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6, 6위, 5위, 4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6위 한스바이오메드 22.97%의 상승률. 우리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이 김건진 6위입니다. 자, 5위 실리콘투 23.97%의 수익률. 저의 선택이 있었고 이현석 대리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4위 대우플러스 28.45%의 상승률. 정태근 팀장의 종목이었고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 2, 3위 공개해 주시죠. 황현이. 뭐 저의 동무대였다. 6월은 저의 한 달이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섭다 진짜. 예. 정태근 팀장님이 3, 4위를 했어요. 네, 종목을 두 대단합니다. 개나 올렸습니다. 43.59%의 상승률로 레이저 셀이 차지했고요. 이현석 대리도 역시 두 종목을 올렸습니다. 큐렉소 49.55%의 상승률. 하지만 1위가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두 배. 80.5%의 상승률로 역대 최고의 스타킹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내화. 야, 김민수 대표님 조선내와 정말 대단한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렇죠. 가져오신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출발해서 네. 결국 이거 1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다가 그렇죠. 지금은 약간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거든요. 예. 네. 또 다음에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또 어떤 수익률, 어떤 상승을 더 보일지 한번 그렇죠.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킹은 저와 김민수 대표님이 차지했다는 거 6월달에 한 달간의 축하합니다.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좀 이제 알아봐야겠죠. 네, 궁금하네요. 이 두 분이 약간 좀 이름값에 비해서 부진했다. 맞아요. 특히 하창한 본부장이 스타킹을 차지하면서 기대주였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그 전달 스타킹 차지하기 전달에 2위. 예, 막판에 좀 역전을 다해서 2위였고 그 다음 달에 스타킹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두 달간에 약간 좀 부진이 있었는데 오늘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가져올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분께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날씨 여신.
네,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들을 날씨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강한 비가 내렸나는 듯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장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2차 전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진 데에 비해서 음식료 섹터는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먼저 2차 전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방어 역할을 톡톡히 해준 2차 전지입니다. 그간 고평가 논란 속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던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장중에는 95만 원 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였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2차 전지 성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테슬라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쇼스퀴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습니다. 반면에 라면과 과자 등의 잇따른 가격 인하로 반짝 올랐었던 음식료 업종은 지지부진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는 최근 2주간 7.71%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하락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천일염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은 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음식료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스타킹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권진 부장님은 서부 T&D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호텔과 쇼핑몰 전문 운영사로 변신했죠. 이렇게 오늘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하창원 본부장님은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과 서부 T&D 오늘 3%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전망 달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좀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날씨로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네. 아니 제가 오랜만에 유행 한번 해도 될까요? 뭔데요? 네. 에코프로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야, 너무 오랜만이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에코프로 대박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80만 원대를 저번에 한번 뚫고 나서 약간 한 60만 원대로 떨어졌었다가 이번에 다시 90만 원대로 뚫었잖아요. 엄청나죠.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김건진 부장님 이거 약간 좀 예민한 얘기기도 한데 에코프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가고 있는 종목이다. 우리 항상 증시 격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자. 그리고 사실 저도 에코프로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 말 정도로 지금 어쨌든 시장의 중심은 에코프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실제 그럼 언제 팔어? 그냥 지금 해도 돼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야수의 심장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야, 그러다 혹시나 빠지면 어떡해? 이 생각, 대부분 사람, 저도 그렇고요.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해 놓으십시오. 나는 몇 프로 하락을 하면 정리를 하겠어. 이걸 꼭 마음속에 먹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먹고 실행에 못 옮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보셔야 되고 계속해서 나는 이런 강한 종목을 좋아해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도 저는 가도 될 것 같다. 실제 3일선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일선보다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선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목표가 최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하락을 하면 나는 무조건 정리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선 사실 기본적 분석은 별 의미가 없는 이 상황이라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무래도 좀 테슬라의 영향이 있겠죠. 테슬라가 엄청나게 좀 상승을 하면서 그렇죠.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의 거의 기준이 미국에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롯데 머터리얼즈도 거의 15% 넘게 상승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주는 당분간 좀 계속 간다라고 좀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네. 이제 숏스케이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아마 공매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도 상방을 열어놓고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속도 조절은 조금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이 관련된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오늘은 그 중국 쪽에서 광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선발적으로 움직였고 말씀 주신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이 발표한 게 있거든요 회사에서 그게 이제 뭐 4배 늘리고 앞으로 뭐 수익성도 뭐 상당히 좋게 할 것이고 뭐 전 세계 목표 1위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일단 동박 사업 자체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들 좀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주가 위치 에너지가 좋지는 못하고 네. 과거에 2차 전지 섹터가 돌 때는 동박까지 알루미늄 박까지 다 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루미늄 박까지는 가는데 동박까지는 안 가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사업의 진입 영역 자체가 허들 자체가 조금 낮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여러 장르로 퍼져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됩니까? 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만약에 단기 또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100만 원이든 110만 원 찍고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아마 나머지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의 차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늘처럼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쪽에 같이 이제 올라타서 네. 네네. 같이 춤사위를 즐기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 춤사위를 아마 즐긴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기다 와야겠군요. 혹시 우리 중에 에코프로 사신 분 계세요? 제가 설마- 사고 싶었으나 살 걸 못 샀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야세 놀랐네요, 신경을 진짜.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다른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분. 절대 못 사요. 예, 절대 못 사요. 예. 다른 거. 예. 네, 전고체에 관련된 거 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그냥 신장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 신장. 그렇죠, 신장. 예, 신장도 가지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부터 볼지 종목 기자 캐스터 수지 씨가 알려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서부 T&D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D 다소 생소한 기업이죠. 하지만 사진 속에 용산 드래곤시티는 한 번쯤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플렉스인 서울 드래곤시티와 함께 찐 땅 부자라고 불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또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드래곤시티는 오픈 첫 해에는 사드가 터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2021년까지는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서부 T&D의 관광 호텔업 부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각종 개발 호재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부 T&D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김건주 부장님, 네.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희 동네. 아, 용산 예. 근처 사시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예요? 예,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네, 뭐 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 네, 네. 드래곤 마운틴. 예, 국제 업무단지 이 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종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 T&D 예전 여러분들 이름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서부 트럭 터미널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이 거기예요? 회사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럭 이거 딱 터미널? 하면 바로 자산주였구나라는 생각. 근데 뭐 트럭, 뭐 터미널, 뭐 뭘로 성장을 하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 회사가 좀 변모가 됐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변모가 됐냐면 회사가 이제는 국내 부동산 이런 개발 전문 업체로 변신을 하게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실제 숫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자산주로 분류가 되다가 이제 실적까지 턴이 되네라는 이런 분위기로 형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는 23년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 다시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기상 여신인가요? 뭐라고 네. 해야 되죠? 우리 날씨 여신입니다. 날씨 여신. 기상을 되게 네. 새벽 5시에 하신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날씨 여신님이 네네.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 그 사진, 뭐 빵빵 터지는 벚꽃이 아니 뭐죠 그거? 불꽃놀이. 불꽃. 아, 왜 이러지 오늘? 네, 불꽃놀이 같은 거 멋지게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셨죠. 네네. 실제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이 불꽃을 정말 지금 현재 놀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 국내 카지노 입점 호텔로 해서
단체 관광 이제 수요가 몰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렇죠. 실제 쇼핑몰 운영 사업으로 인해서 인천 스퀘어 쪽에서도 이제 숫자가 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좋지 않았었다. 출발은 좋지 않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매출과 지금 현재는 이런 모든 게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야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현재 오늘 시가총액 5천억이 살짝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만 하더라도 2조가 넘네. 그리고 사실 이 회사가 장부가로 아직 묶여 있는 건 생각보다 있습니다. 실제 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싼데 야 더 싸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십시오.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차트가 와. 지금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네네. 와우 그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던 뭐죠? 아, 바로 이 그러네요. 거래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거래가 실렸네? 뭐지? 라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주가도 빵빵 정고점이 돌파가 되는 직전이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 어디까지? 저 하늘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하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기권까지? 대기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우선은 앞 다리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오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차트 해볼 수 보니까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셨겠네요. 네. 많이 네. 지루하셨을 거래가 것 진짜 같고. 없었네요. 네네. 그리고 물량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위로 올리다가 쭉 내려왔었습니다. 네네. 뭐 이 정도까지 한 8,080원까지 내려왔다가 종가 언저리부터 다시 올려놓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말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징글징글해서 팔거든요. 약간 좀 그런 그렇죠. 부분 차익 실현매물 좀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지금 현재 물량 소화 과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만 뚫리면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위에 팔 사람이 없다. 계속해서 야 이제 가야 그러네요. 된다는 그러네요. 이런 팔 사람이 없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네. 용산개발과 또 엮이면서 그쪽 저희가 그 호텔 앞에 자주 자전거 타고 지나다녀요. 아. 네, 거의 용산 전자랜드 쪽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가 좀 많이 낙후돼요. 아, 거기 앞에요? 네, 거기 이제 많이 전자랜드가 아니라 전자상가네요. 전자랜드는 특정 기업 이름이고. 전자상가. 그쪽에 가보면 거의 이제 재건축합니다라고 건물이 이만큼 써 있고 오. 다 좀 이제 빠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그 개발 호재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도 그렇죠. 그때도 좀 많이 올라가겠죠. 뭐 당연히 호재성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실제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용산의 집값이나 이런 게 우리 잘 아실 것 같은데 송파랑 이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거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어찌됐든 네.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좀 만발하고 있는 서부 T&D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갈지 한번 결정을 내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네. 자, 결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프로그램이. 영구라미. 왜요? 뭐가 있습니까? 뭐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 기세를 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 순위권에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프리미엄 알파까지 붙여가지고 프리미엄까지. 네, 뭐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간다. 네네. 클래스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달리자 이거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가지고. 오늘 안 했어요. 오늘 왠지 기운이 좀 빠져 계셔가지고 제가 좀 힘을. 의기소침해 있어요. 네, 무기에서. 그래서인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목이 사실 조용할 땐 진짜 조용해요. 맞아요. 네, 거래량이 근데-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막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매물대 뚫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9,000원대 초반까지는 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셨을 땐 9,1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전에 한번 상승력 10,000원을 뚫을 때 그 거래량이 터져준다라고 한다면은 10,500원 정도까지도 상방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 그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양수도 계약 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은 또 투심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아니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이때 지금 정보 좀 뚫었을 때 이때는 무슨 맨 문제가 앞쪽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때. 이때 거래량 터졌을 때는? 이때요? 네, 김호주 부장님.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네, 몇 월인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못했네요. 22년도 네네. 중반이네요. 22년 그러니까 4월. 이때는 왜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갔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좀. 네, 확인해주세요. 애프터 서비스 네, 제가 AS 좀 해드리겠습니다. AS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종종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좀 뭐 방향성이 괜찮다. 네.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차트 자체도 네, 좋다. 그리고 일단 뭐 PBR이 또 0.7배,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싸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죠. 네. 네, 목표가는 우선은 저는 한 10,00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그래도 좀 작게,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7,8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담으실지 아니면 그냥 보내실지 결정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역시 용산 주민으로서. 용산 주민으로서. 네, 용산에 기반을 둔 이런 개발 호재들 이런 걸 좀 계속 지켜보고자 여기 포트에 하나 담겨 있어야 또 오. 관심 가게 좀 지켜보거든요. 네, 이제 자전거 포트에 타고 담겨 다니면서 많이 둘러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투자의 시작은 네. 그 동네부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 부동산 투자든 뭐 어떤 주식이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점점 넓혀가는 게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항상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아서 네. 제가 제 주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포트에 있으면 더 자세하게 지켜봅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정찰병 하나씩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저는 그냥 봅니다. 그냥 보고요? 네. 저는 보내요. 예. 보내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본인은 안 보세요. 본인은. 보내다 네. 보니까 정찰병이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이게 대대가 됐어요. 정찰병이 한 100명 있다는 얘기가 예, 있던데요. 그래서 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 포트에 담고 네. 별도 순위 지켜보자. 자,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여신 두 번째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하창한 본부장님의 성우 하이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면서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의 상승세에 부품주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전기차의 필수 제품인 배터리팩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수소 관련 제품까지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역시 6거래일 연속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우 하이텍. 지금은 투자 판단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그 전에 네. 서부 T&D 네. 그 이유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뭡니까? 용산 이전 테마주가 그때 그래, 한번 맞아요. 맞아. 있었던 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테마였군요. 그때 이제 관련 테마로 엮였을 때 대장 역할을 해줬던 그쵸, 걸로. 그쵸. 네. 네. 그때 쫙 올라갔구나.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용산 찾아보니까 뭐 공원부터 시작해서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네.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 지역. 네, 맞습니다. 그 그 이슈입니다. 이슈입니다. 같이 네, 뭐 바로 네. 정확하게 갑자기 나왔어요. 그 이슈로. 맞습니다. 지금 저도 찾았거든요, 사실. 네, 용산 저희 뭐- 국제 업무지구 개발 구상 이게 떴다라는 거. 그게 그날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고 이 네네. 주가에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넘기고 네, 하창한 본부장님. 본부장님 종목으로 가시죠. 기운 내시라고 좀 예, 더 예, 열심히 좋아요. 역시. 뭐 품앗이 좋아요. 배런치까지 예. 있고 좋아요. 사실 제가 제일 열심히 힘내야 되거든요. 네, 힘내서 자, 해보겠습니다. 힘내주십시오. 네, 네. 성우 하이텍을 좀 들고 왔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거의 다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선언한 것처럼 이제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군들만 들고 올 거거든요.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앞서 이제 기상 여신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 상당히 지금 큐단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출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사실상 부품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1분기 때의 이런 현대기아차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대비했을 때 사실상 부품주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큐단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고 또 EV 시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런 확대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 지금 현대기아차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체 벤더를 이루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들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런 훈풍들이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에 독점적으로 범퍼레일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큐단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친환경 차량의 BESA라고 해서 이제
이제 후방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의 부품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보급형 제품들이 상당히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관련된 부품들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북미향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상향 기조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을 같이 조금 해주고 있거든요. 증설을 네. 같이 해주고 있어서 이런 보급향이 늘어날 때마다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고가 라인 부분에서 다시 상승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게 성화혜택뿐만 아니라 뭐 화신이라든지 뭐 SL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비슷한 수급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 전반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고요. 뭐 변압기라든지 뭐 이런 화장품 색조 쪽 뭐 다 한 번씩은 언급드렸었던 종목군들인데 맞아요. 관련된 종목군들도 52주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변압기 쪽 엄청 세더라고요. 네,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4만 원대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에는 안 갔지만 지금 지났을 때 난리 수익 났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생각보다 그 누전이 엄청 높더라고요. 누전도 엄청나게 높고 네. 25년과 40년짜리 변압기들이 다 노후가 돼서 다 그러니까요. 교체를 해야 돼요. 아오. 네, 그래서 10년 동안의 최대 사이클인데 어쨌든 그런 52주 신고가를 찍는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산업의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같이 달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요번에 좀 달려보자. 달려보자. 네, 라는 관점으로 네.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전기차,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뭐 전기차, 반도체, AI, 자율주행 이거 다 한 대로 엮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그럼요. 차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전기차, AI, 반도체, 그러네. 자율주행은 다 네. 차에 연관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차는 차의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차의 부품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안에 이제 기계적인 건 다 안 만들더라도 음. 이렇게 차에 대한 부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전체로 하나로 묶고 생각해 보면은 잘 한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김원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내려주시죠. 자, 네. 갈까요? 하나, OX. 둘, 셋. 갑니다. 갑니다. 동그라미. 예. 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합니까? 어떻게 달려갑니까? 아, 오늘 왜 그 텐션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하신가 봐요. 어찌됐든 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 지금 제가 하나 띄우는 게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뭘까요? 해 주시면 뭘 좋을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거죠? 어떤 궁금합니다. 거죠? 달리는 말 뭐 그림 있는 거 아니에요? 달리고 네, 다르군요. 맞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이군요. 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의 수급 보시면 쭉 사고 있고요.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파란색은 우리 개인분들이 개인이 팔았나요?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하창호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그동안 현대기아차에 어떻게 보면 이 같이 가던 이런 동반자 역할을 하던 이런 부품 업체들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야 우리 이제 2차 전지로 이제 전기차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다 따라와라는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2분기에 100만 대 이상의 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성화혜택 그리고 그 아래 따라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다 숫자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주가의 차트 흐름이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제가 형님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우상향하는 거 다 좋아하는 차트긴 한데 주가의 차트가 굉장히 이쁘네요. 하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 보고 있는데 오늘 서현이와라는 또 자동차 종목이 고가 라인에서 18%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차로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은 네.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500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급락이 나온다. 손절보다는 단연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다. 아니요. 일단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겁니다. 밑에서, 예. 네, 근데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네. 이제 2차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네. 자동차 쪽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자, 보는군요. 어떻게, 예, 이재영 씨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매수! 네. 분할 매수할 준비가 돼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예, 지금부터 서서히 정찰병 모시기 한 바랍니다. 명씩 두 명씩 5명 되겠다. 예.
총 105명의 정찰병 한번 어떻게 활동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혜택은 뭐 저번에도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뭐 하창원 본부장이 가져오셨나요? 다른 분이 가져오셨나요? 다른 분이 아마 네, 좋은 성적의 이제 굉장히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와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고 네. 이재용 씨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다고 자, 이제 생각합니다. 정찰병 만나러 가시죠. 정찰병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